안녕하세요. 돈마리TV의 한동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또 한쌤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기초 강의, 이런 것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제목은 물량폭탄 피하는 법, 모르면 당한다. 이렇게 제조를 좀 짧게 정해봤습니다. 이게 자, 무슨 얘기냐. 우리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하셨던 분들도 좀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이 신주유수급 사채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댓글로 그거 사채 다 상환했다라고 파악해 보시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모르시는 분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물량 폭탄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오버행 이슈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한 경우 있겠죠. 블록딜로. 자, 이렇게 되면 그거는 누가 받아갑니까? 뭐 기관이라든가 받아가겠죠. 아니면 뭐 일반적인 투자회사들이 받아갈 겁니다. 그러면 그 투자회사들은 할인해서 받아가거든요. 그럼 바로 물량으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 또 물량부터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유증물량이죠. 유증물량. 근데 유증물량 같은 게 유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 물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게 딱 파악이 돼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언제 행사된다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건 뭐 대충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 이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신주 인수권 부사채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BW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회사채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회사채. 그 회사채가 발행하게 됩니다. 그럼 회사채를 발행한 이후에 이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만기에 사채를 상환할 때 이자를 받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금리로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체들이 이걸 많이 써먹어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리고 행사했을 경우에 추가로 자금을 납입을 해야 됩니다. 신주유수급 사채는. 사채를 사채를 가지고 있는 것과 별도로 내가 만약에 이 회사의 신주, 이 회사가 만약에 주식수가 1000만 주 있다 치죠. 그럼 내가 여기서 100만 주를 행사한다 라고 하면 새롭게 100만 주가 생기는 거죠. 그 자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신주로. 그러니까 추가로 자금을 납입해야 된다는 게 핵심적인 얘기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주 인수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부분이 불리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리형이 있고 하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다 불리형이에요. 그러니까 사채를 갚았다 칩시다. 만약에 뭐 100억 정도의 신주 인수권을 내가 갚았어. 그래도 신주 인수권은 남아있는 거예요. 돈을 그 사람한테 갚았는데도 나 너한테 회사 사채 빌려줬었으니까 너네 회사 주식 줘라. 내가 얼마큼의 자금 줄 테니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채를 만기 전에 취득을 했다라고 뉴스가 나와도 신주 인수권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게 물량 부담으로 자금할 수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사채를 여기 있죠? 사채를 상환해도 불리형은 신주를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나라는 불리형으로 발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신주 인수권의 영향을 한번 봐야 될 텐데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주식으로 이제 전환한다기보다 이제 행사를 하는 거죠. 신주 인수권을 행사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물량으로 나와버려요. 이게 뭐 계속 투자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물량으로 행사, 즉 주가가 행사 가격보다 많이 좀 올라가면 바로 그냥 주식을 바꿔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바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바로 폭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장운이라면 장 끝나고 또 공시가 어떻게 나옵니까? 장 끝나고 공시로 딱 나와요. 신주 인수권 100만 주, 뭐 120만 주 행사. 근데 밑에 보니까 행사 가는 주식수가 500만 주야. 야, 주가가 가겠습니까? 못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가 됩니까? 500이 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을 발행하게 되면은 어땠어요? 그래서 이런 악재성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주 인수권을 처음에 발행한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그러면 거의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자, 그리고 행사 가능 시기라는 보통 1년 이후에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슷하게 보이지만 전환사채라는 것도 있어요.
자, 전환사채 이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컨버터블이 그러죠.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번드, 채권. 자, 그래서 CB 이렇게 얘기합니다. CB. 자, 그리고 주식과 채권의 혼합이에요. 이거는 돈을 빌려줘요. 돈을 빌려주죠. 저금리로 빌려줄 겁니다. 사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겠죠. 그럼 돈을 받았어. 그러면 이게 나중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이 행사를 하는 거죠. 반면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행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상환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만기까지 가져가서 이자를 내가 가져가거나 받거나, 물론 이자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 그러면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게 뭐냐, 이 CB, 이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에 부채가 자본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신주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부채를 갚아도 행사가 남아있고요. 만약에 신주가 행사하지 않으면 계속 부채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전환사채는 만약에 내가 100억을 빌려줬는데 이거를 행사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주식수만큼 액면가에서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 회사의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채권자가 쉽게 얘기해서 돈 빌려준 사람이 나 돈 빌려주기 싫으니까 너네한테 투자할게 그냥.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가게를 한번 생각해보죠. 내 친구가 가게를 해. 호프집을 차렸는데 돈 좀 빌려달래요. 대신 나중에 이 장사 잘 되면 너가 이거 조금 우리 지분 인수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장사가 잘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나는 돈 빌려주는 것보다는 야, 내가 그 회사에 배당을 받거나 그 회사 투자해서 차익을 내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럼 나는 주식으로 바꿔줘. 이렇게 되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환사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호재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전환사채 발행하면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인수 대상이 누군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인수하는, 만약 그 사채를 빌려준 사람이 뭐 투자조합이라던가 뭐 증권사라던가 이러면 그거는 악재예요. 보통 악재입니다. 근데 어떤 기업체 있잖아요. 기업체들, 특정 기업들, 우리가 주식도 마찬가지로 일반 유증하면 주가 폭락하죠. 제3자 배정 유상자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 급등합니다. 왜? 그 인수하는 주체가 기업이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수합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코디엠이라는 정보를 보게 되면 바이오 업체가 와서 코디엠의 지분을 전환세를 대거 발행하죠. 빌려줍니다. 그게 호재가 되는 거죠. 만약에 행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대주주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에 의해서 대규모로 인수합병 전환세를 발행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전환사채의 주가 영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수 대상에 따라 다르다고 얘기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 인수하느냐, 누가 인수하냐에 따라 달라요. 투자사, 증권사 등은 주가 하락. 특정 기업이 인수하면 호재를 적용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AP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 보면 삼성전자가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삼성전자가 이걸 행사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뭐 3대 주주라든가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대주주가 또 같이 참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의 물량이 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주주가 또 지분을 늘릴 때 말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가기 때문에 만약에 전환사채가 행사가 됐어. 밤에 자고 있는데 아침에 보니까 어떤 종목이 전환사채 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가는 안 빠져요. 거의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물량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큰 주주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로 그 주식이 행사하자마자 확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쭉 갑니다. 근데 신주에서 공사채는 거의 바로 행사가 돼서 물량으로 바로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거는 전환사채는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전환사채는 잦은 발행. 이게 보면 뭐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이렇게 막 나와. 그러면 그런 기업은 주가 거의 못 가요. 사채를 엄청 발행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만약 행사되면 계속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거의 못 갑니다. 주가가 이따 못 가요. 근데 이게 뭐 한 번밖에 발행을 안 했고
또는 두 번밖에 발행 안 했는데 행사를 했어. 그럼 그 다음에 행사 잔량을 보시면 돼요. 그럼 오히려 행사 잔량이 예전에 잔량이 한 300만 주였다 칩시다. 근데 이번에 200만 주를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200만 주는 어떻게 됩니까? 오버행 이슈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물량 부담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럼 앞으로 100만 주밖에 안 남았잖아. 그러면 주가가 부담이 없는 거죠.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리픽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픽싱. 이건 이제 전환사채에서만 나오는 내용인데요. 주가가 떨어지잖아. 내가 처음에 이거를 빌려줄 때 행사 가격에 5,000원 잡아줬다는 거죠. 근데 주가가 2,000원 됐어. 그러면은 리픽싱 이전 5일 동안 주가 평균이 전환 가격보다 낮아질 경우에 새로운 전환 가격을 정한다는 거예요. 주가 많이 폭락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게 바로 30%로 제한하는 거예요. 그럼 5,000원에서 30%면 3,500원. 그 이하로는 더 이상 조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돈 빌려준 사람이 주식으로 행사를 안 하겠죠. 그럼 그게 뭐가 됩니까? 부채가 되는 거고 향후에 1년 지나고 이랬을 때 상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리픽싱 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 기업에 대한 재무 구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에 신라젠이 대표적인 업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환사채 보는 거 볼게요. 신주 인수권하고 전환사채를 보는 방법입니다. 유바이로직스라는 종목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종목 뉴스라고 있을 거예요. 자, 종목 공시라고 있죠, 위에. 뭐 회사마다 틀려요. 그냥 이제 HTS마다 틀린데 그냥 공시가 있을 거예요. 공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신주 인수권 부사권 발행 결정, 그죠? 물량 부담이 남아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 전에 보게 되면 이 종목은 몇 번의 어떤 그런 행사를 했어요. 몇 번의 그게 있습니다. 여기 있죠. 신주 인수권 행사 가액의 조정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얼마 됩니까? 몇 주 남아 있어요? 와, 이거 390만 주 남아 있네.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물량 부담이라는 거예요.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행사하면 바로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얘는 또 보면은 전환사채도 아마 발행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공시 보면 나와요. 그래서 얘는 그럼 390만 주.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종목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잘 갈 때도 거의 못 가죠. 행사가 위로 잘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웬만하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그냥 피하는 게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파인테크닉스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인테크닉스인데요. 자, 이 업체도 보시게 되면은 공시를 잘 보세요. 공시 있죠? 그럼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죠? 국내 3호 12 전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게 바로 전환 사채 물량이에요. 전환 청구권 행사죠. 이게 뭐냐면 전환 사채. 아까 얘기했던 돈 빌려줬으니까 나 그냥 주식을 바꿔줘요. 그럼 얘는 이제 5회차잖아요. 그럼 쉽게 해서 5번 했다는 소리가 됩니다. 많이 했죠. 행사하고 나서 남은 밑에 쭉 내려보세요. 그거 있으니까 행사 가능 주식수가 이제 130만 주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5회차밖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이제 4회차가 또 있겠죠? 4회차도 했고 5회차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나온 거 6회차가 또 남아있네요. 그죠? 6회차가 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업체는 계속 물량 부담이 있는 거예요. 계속 물량 부담이 있는 거다. 근데 행사 가액이 비교적 높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 잘 행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환사채는 행사가 돼도 바로 물량으로 안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너무 막 10회차, 12회차 막 계속 발행하는 기업은 하시면 안 되는 게 맞는 거고요. 특히 이제 신주 인수권 부사채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공략하지 마세요. 보면 쭉 보면 나와요. 행사하고 또는 얼마 잔량 있는지. 그리고 1년 전에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한 기업이라면 웬만하면 공략하지 않는 게 좋죠. 그러면 이제 1년 지나고 나서는 공시가 나와요. 신주 인수권 행사 가능 조정, 가격 조정. 그래서 얼마 행사할 수 있는지 나옵니다. 그걸 항상 보시고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행사를 했다고 했을 때 남아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행사 가능이라고 써있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행사하고 나면요 90만 주 행사했죠 여기? 그리고 남아있는 밑에 쭉 내려보시면은 4회차에 그리고 5회차에 행사 가능 주식수가 나옵니다.
80만 주 남아있고 10만 주가 남아있는 거고요. 그리고 4회차로 끝났고 이제 5회차에서 이제 140만 주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물량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요약할 부분들은요. 신주의 수권 부사체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환사채는 아주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 주가를 바로 폭락시키지는 않는다. 다만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회차 수가 많은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가지는 못한다. 자, 이렇게 요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돈말TV의 강의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욱더 알찬 그런 교육 강의로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말TV의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